여러분들은 그리스 신화라고 들어보셨나요? 번개의 신이자 절대 권력을 가진 최고신 제우스, 그의 아내이자 최고의 여신인 헤라, 지혜의 신 아테나,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 바다의 신 포세이돈 등 개성 넘치는 그리스 신화 속 다양한 신들, 그리고 이들이 다스리는 세계관 아래 인간 세상에서 무용을 떨치는 헤라클레스, 테세우스, 아킬레우스와 같은 영웅들의 활약. 여기 올림푸스 산 위에서 인간 세계를 통치하는 그리스 신들과 정해진 운명과 맞서 싸우며 새로운 여정을 개척하는 고대 그리스인들이 있습니다. 어느 날 한 여인의 사랑의 도피로 인해 그리스 전역에 거대한 전쟁의 전운이 감돌고 그리스 연합군은 대규모 원정대를 꾸려 여인이 도망친 트로이로 떠나게 됩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는 올림푸스 신들 또한 그리스의 편, 트로이 편으로 나뉘어 각각 이들의 진영을 돕기 시작하면서 전쟁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버리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트로이 전쟁입니다. 그리고 그리스 신화 스토리의 정점이라고 볼 수 있는 트로이 전쟁의 하이라이트를 다루고 있는 이 작품, 바로 호메로스의 일리아스입니다. 이 장엄하고도 거대한 이야기의 시작은 아주 작은 황금사가 한 알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바다의 여신 테티스와 인간 펠레우스의 결혼식이 열리는 날, 많은 올림푸스의 신들이 초청되어 결혼식 자리를 빛내는데요. 하지만 이간질의 대명사이자 불화의 여신인 에리스는 이 결혼식에 초청받지 못하게 됩니다. 이에 화가 난 에리스는 결혼식장에 몰래 잠입해 가장 아름다운 여신에게라고 쓰여진 황금사과 하나를 두고 유유히 사라집니다. 그녀가 불화의 여신인 것처럼 후에 그녀가 두고 간 이 사과는 나비 효과처럼 엄청난 불화를 일으키게 되죠. 그리고 이 너무나 아름다운 황금사과를 목격한 세 여신이 있었으니 그들은 바로 헤라, 아테나, 아프로디테였습니다. 세 여신은 황금사과에 쓰여진 가장 아름다운 여신에게라는 문구의 주인이 자신이라며 언쟁을 벌이기 시작했고, 이에 대한 판결을 제우스에게 맡기지만 귀찮은 제우스는 판결의 권한을 인간 세계의 한 목동인 파리스에게 맡겨버리죠. 세 여신은 어리둥절한 목동 파리스에게 자신을 선택했을 경우 줄 수 있는 능력을 제시하며 어필하기 시작합니다. 먼저 헤라는 그에게 부와 권력을 주겠다고 했고, 아테나는 지혜와 승리의 영광을 주겠다고 제시합니다. 마지막으로 아프로디테는 그에게 가장 아름다운 여인을 주겠다고 제시하죠. 세 가지 조건을 들은 파리스는 고민 끝에 아프로디테에게 황금사과를 건넸고, 아프로디테는 고마워하며 반드시 약속을 지키겠다고 맹세합니다. 아프로디테는 약속대로 파리스를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인 헬레네와 사랑에 빠지게 만들어주는데요.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헬레네는 이미 남편이 있는 유부녀였던 것이죠. 심지어 그녀의 남편은 당시 그리스 도시국가 중 가장 강성하다고 소문난 스파르타의 왕 메넬라우스였습니다. 하지만 사랑에 눈이 먼 두 남녀는 앞으로 있어질 후환을 생각하지 않은 채 야반 도주를 하고, 파리스는 헬레네를 자신의 고국인 트로이로 데려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치닫게 되었고, 느닷없이 아내를 빼앗겨버린 메넬라우스는 격분하여 파리스에 대한 복수를 계획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그의 친형이자 미케네 지역의 왕이었던 아가멤논에게 찾아가 이 일을 토로하며 어떻게 복수할지 모의하기 시작하는데, 마침 아가멤논은 소아시아에서 세력을 넓혀가던 트로이의 행보를 눈에 거슬려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참에 동생이 당한 일을 복수해주며 트로이를 정복하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죠. 아가멤논은 트로이 정복을 위해 그리스 연합군을 구성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모욕을 당한 건 메넬라우스의 스파르타인데, 갑자기 그리스 연합군이 나타나게 된 이유는 절세 미녀였던 헬레네를 둘러싼 한 가지 일화가 있었기 때문인데요. 사실 헬레네는 결혼 전부터 수많은 그리스 왕들의 구운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그녀는 메넬라우스를 택했지만 청혼자 중 한 명이었던 오디세우스는 수많은 구원자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얘기하죠. 헬레네의 선택을 존중하고 행복을 빈다. 하지만 만약 우리들 중 누군가가 헬레네를 강제로 취하게 된다면 여기 있는 모두가 연합하여 그를 응징하겠다라고 말입니다. 이러한 약속 때문에 그리스 전역에 퍼져 있는 헬레네의 청혼자들, 곧 각 도시국가의 왕족들은 헬레네를 빼앗은 자를 응징하기 위해 연합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리스군과 트로이군의 전쟁에 서막이 열리게 됩니다. 한편 그리스군이 트로이를 정복하기 위해서는 그리스 최고의 전사인 아킬레우스의 도움이 절실했는데, 그리스 연합군에겐 아킬레우스가 참전해야만 승리한다 라는 신탁을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아킬레우스를 설득해서 원정군에 합류시켜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반대로 아킬레우스는 전쟁에 나가면 필히 죽을 것이다 라는 모순적인 신탁을 받았기 때문에 아킬레우스는 고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죽고 싶지 않았던 아킬레우스는 결국 전쟁에 참전하지 않기 위해 여자로 변장하여 시녀들 틈 사이로 숨어 다녔으며, 그런 아킬레우스를 찾아내기 위해 오디세우스는 박물장수로 변장하여 그에게 접근합니다. 다른 시녀들은 오디세우스가 가져온 물품들 중 거울이나 화장도구 등 여성스러운 물건에 흥미를 보였지만, 전사의 피가 흐르고 있던 아킬레우스는 본능적으로 물건 구석에 처박혀 있는 칼에 관심을 보였고, 이를 포착한 오디세우스가 아킬레우스를 찾아내는데 성공하죠. 그렇게 병역 기피에 실패한 아킬레우스는 어쩔 수 없이 원정군에 합류하여 전쟁에 참가하게 되고, 그리스 최고의 전사를 얻은 그리스 연합군은 기세등등하게 트로이 해안에 상륙합니다. 하지만 트로이에게도 최강의 전사가 있었으니 바로 트로이의 왕자 헥토르입니다. 후에 헥토르는 이 전쟁을 주도할 핵심 인물 중 한 명으로 재등장하게 되죠. 이렇게 그리스 연합군은 트로이와의 전쟁을 준비하지만 막상 이 전쟁은 무려 10년간 질질 끌게 되는데요.
당시 트로이 도성은 난공불락 천혜의 요새로 불릴 만큼 막강했기 때문에 그리스 연합군은 도성 근처에도 가보지 못한 채 해변 주위에서 하염없이 시간만 낭비해야 했습니다. 대신 그들은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트로이 주변의 국가들을 정복, 약탈하며 식량과 보급을 채우게 되죠. 그러던 어느 날 그리스군이 어김없이 한 도시를 점령하여 전리품을 챙기는데, 이날 그리스군 총사령관 아가멤논은 이 도시에서 한 여인을 잡아갑니다. 이 여인의 이름은 크리세이스, 바로 아폴론 사제의 딸이었는데요. 딸을 빼앗긴 아폴론 사제는 아가멤논을 찾아와 딸을 돌려달라고 애원하지만 아가멤논은 들은 채도 안하며 사제를 내쫓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사제는 수호신인 아폴론을 향해 그리스군의 저주를 빌 수밖에 없었으며, 이 기도를 들은 아폴론이 크게 분노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리스군 진영을 향해 역병이 도는 화살을 쏘게 됐는데, 이 시점부터 각각의 신들이 그리스, 트로이 진영으로 나뉘어 전쟁에 직접적으로 개입하기 시작하면서 본격적인 일리아스의 서사가 시작됩니다. 아폴론이 쏜 화살로 인해 그리스에는 엄청난 역병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이 역병으로 인해 수많은 그리스군이 죽어나가자 아가멤논을 비롯한 그리스 장수들은 급하게 대책회의를 열었는데, 그때 그리스 측 예언가였던 칼카스가 아폴론 신을 진정시킬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그것은 아폴론 신을 진정시키려면 크리세이스를 돌려보내고 소 100마리를 바쳐야 한다라는 것이었죠. 칼카스의 말을 들은 아가멤논은 고민 끝에 크리세이스를 풀어주지만 혼자만 재수없게 전리품을 빼앗긴 것이 억울했는지 아킬레우스가 취한 여자인 브리세이스를 강제로 빼앗아버립니다. 그리스 내부에서 그것도 총사령관이 고국의 전사의 여자를 차지하게 되자 아킬레우스는 아가멤논을 죽이기로 결심하고 칼을 뽑아듭니다. 다행히 지혜의 여신 아테나가 그에게 이성의 끈을 다시 연결해주어 대참사는 일어나지 않았지만, 이렇듯 올림푸스 신들은 영웅들의 심리와 이성에 개입하여 운명의 소용돌이 안으로 인도하고 있었죠. 참고로 제우스는 적당히 두 세력의 균형을 조절하며 중립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한편 그리스군은 아킬레우스의 공백으로 전력이 많이 약화된 상태였지만 오디세우스의 지력과 디오메데스의 무력을 바탕으로 트로이와의 전투에서 버티고 있었습니다. 각 진영을 지원하는 올림푸스 신들의 도움 아래 그리스군과 트로이군 영웅들이 하나둘씩 전사하며 치열한 전투는 계속되었지만, 아킬레우스가 부재한 그리스군과는 달리 트로이군에겐 최고의 전사 헥토르가 있었기 때문에 조금씩 전투를 승리로 밀어붙이고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트로이군에게 밀리는 그리스군은 급기야 본대가 있는 해변까지 밀리게 되는데, 아가멤논은 그제서야 아킬레우스의 공백을 크게 깨닫고 사절단을 보내어 그에게 사죄하기로 결정하죠. 아가멤논의 명을 받은 사절단 중 한 명인 포이닉스는 아킬레우스에게 아가멤논이 빼앗은 브리세이스도 돌려주고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하니 그만 화를 풀고 전투에 참전하라 라고 전하지만, 아킬레우스는 아가멤논의 사과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아킬레우스가 설득될 기미가 보이지 않자 이번에는 그의 가장 친한 친구인 파트로클로스가 그를 설득하기 위해 나섭니다. 파트로클로스는 아킬레우스의 참전을 이끌어내지는 못하지만 정 그렇다면 자신이 너를 위해 싸우겠다며 아킬레우스의 무장을 빌리게 되죠. 아킬레우스는 파트로클로스에게 자신의 무장을 빌려주며 그에게 한 가지 당부를 하는데요. 나 대신 싸우되 해변까지 들어온 트로이군을 다시 도성으로 후퇴시키는 데 성공하면 절대 다시 추격하지 말고 돌아오라고 말합니다. 그리하여 파트로클로스는 아킬레우스의 무장을 대신 착용하고 전장을 향해 뛰쳐나갑니다. 전투가 한창인 해변, 이 상태면 꼼짝없이 바다의 수장들 위기에 처한 그리스군에게 아킬레우스의 무장을 입은 파트로클로스가 나타납니다. 그리스군은 파트로클로스임을 알아채지 못하고 드디어 아킬레우스가 우리와 함께한다며 크게 환호합니다. 그리고 사기가 극적으로 상승한 그리스군은 트로이군을 해변으로부터 몰아내기 시작하죠. 파트로클로스는 마치 아킬레우스가 된 것처럼 선봉에서 맹렬히 싸우면서 트로이군을 후퇴시키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기세가 오른 파트로클로스와 그리스군은 내친 김에 트로이 도성까지 추격하기 시작합니다. 한편 이 모습을 본 트로이 총사령관 헥토르는 멀리서 아킬레우스의 갑옷을 입은 파트로클로스를 발견합니다. 그리스군은 너무 흥분하여 트로이 진영 깊숙이 들어왔고, 헥토르는 지금이 아킬레우스를 처단할 기회라고 판단하여 그에게 돌진합니다. 그렇게 헥토르와 파트로클로스가 맞대결을 펼치고 치열한 접전 끝에 헥토르가 파트로클로스를 베면서 싸움이 끝나게 되죠. 아킬레우스의 조언을 망각하고 무리하게 트로이군을 추격하다가 결국 헥토르의 손에 전사하게 된 파트로클로스. 헥토르는 파트로클로스가 입은 아킬레우스의 무장을 벗겨 자신이 가져갑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들은 아킬레우스는 참을 수 없는 슬픔과 분노로 폭발하게 됩니다. 절친한 친구를 잃은 아킬레우스는 드디어 피해 복수를 다짐하며 참전을 결정합니다. 하지만 이미 자신의 무장은 헥토르가 빼앗아갔기 때문에 아킬레우스는 맨몸 신세였는데요. 이러한 그의 하소연을 들은 아킬레우스의 어머니 테티스는 올림푸스의 대장장이 헤파이스토스를 찾아가 새로운 무장을 만들어 아들에게 전달합니다. 그리고 어머니로부터 새 무장을 전달받은 아킬레우스는 이제 파트로클로스를 죽인 헥토르에게 복수하기 위해 혈혈단신으로 트로이 도성 앞까지 찾아가죠. 그의 두 눈은 복수에 이글거렸고 그의 목소리는 포효하는 사자와 같았습니다. 그리스 최고의 전사와 트로이 최고의 전사와의 맞대결. 과연 이 대결의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헥토르는 담담하게 아킬레우스의 대결을 받아들이고 홀로 아킬레우스를 상대하러 도성 바깥으로 나갑니다. 아킬레우스의 무장을 입은 헥토르와 진짜 아킬레우스의 대결이 펼쳐지는 순간이었죠.
한참을 서로 마주본 두 사람은 이윽고 매섭게 창을 휘두르며 결투를 시작합니다. 허공을 가르는 소리와 함께 불꽃처럼 튀는 두 전사의 창. 하지만 인간계 최고의 전사라고 불리는 헥토르라도 반은 인간, 반은 신이었던 아킬레우스를 상대하기는 어려웠습니다. 몇 번의 합 끝에 헥토르의 창이 먼저 부러지고 빈틈을 놓치지 않은 아킬레우스는 단칼에 헥토르의 숨통을 끊게 되죠. 아킬레우스는 헥토르가 입은 자신의 원래 무장을 벗기고 그의 시신을 마차에 매달아 트로이 도성을 빙빙 돌았습니다. 도성 위의 수많은 트로이 백성들은 이 광경을 목도하며 울부짖었죠. 아킬레우스는 또한 이 한 번의 행위로 분이 풀리지 않았는지 자기 진영에서도 화가 날 때마다 헥토르의 시신을 마차에 매달고 달리면서 시신을 훼손하였습니다. 그러자 올림푸스 신들도 슬슬 아킬레우스의 행동에 화를 내기 시작하는데요. 제우스는 테티스를 불러 아들 아킬레우스에게 그만할 것을 전하라 명령하고 어머니 테티스를 통해 신들의 노여움을 알아챈 아킬레우스는 그제서야 헥토르 시신 모욕 행위를 중단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아킬레우스가 잠든 막사에 한 노인이 찾아옵니다. 그는 바로 헥토르의 아버지이자 트로이의 왕인 프리아모스. 아킬레우스는 적국의 왕이 홀로 온 것에 대해 굉장히 놀라지만 이내 그와 대화를 시작합니다. 프리아모스 왕은 아킬레우스 앞에 무릎을 꿇고 그의 손과 턱을 만지며 자식을 잃은 슬픔을 호소합니다. 그리고 제발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헥토르의 시신만을 넘겨달라며 부탁하게 되죠. 늙은 아비의 진심 어린 호소에 그 무지막지한 아킬레우스도 눈물을 흘리며 그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그의 장례가 끝날 때까지 공격하지 않겠다는 휴전도 제안하게 됩니다. 이에 프리아모스 왕은 아킬레우스에게 감사함을 표하고 헥토르의 시신과 함께 트로이 성으로 돌아갑니다. 트로이에서 헥토르의 장례식이 치러지는 동안 그리스에서는 파트로클로스의 장례가 치러졌습니다. 아킬레우스와 그리스 전사들은 떠나간 동료들을 위해 통곡하고 프리아모스 왕과 헤캅의 왕비 그리고 헥토르의 아내인 안드로마케와 파리스의 아내 헬레네는 헥토르를 위해 통곡하였습니다. 그렇게 진노로 시작된 일리아스는 죽음과 슬픔으로 마무리됩니다. 일리아스는 이렇듯 10여 년간 진행된 트로이 전쟁 중 막바지에 발생한 약 5일간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는 고대 그리스 문학 중에서도 가장 오래된 서사시이며 시인 호메로스가 기원전 8세기경에 썼다고 알려져 있죠. 헥토르의 장례식 이후에 진행된 이야기들은 일리아스 이후에 기록된 다른 작품들을 통해 알 수 있는데요. 아킬레우스와 아마존 여전사와의 전투, 파리스의 화살로 인한 아킬레우스의 사망, 그리고 그 유명한 트로이 목마 사건과 곧바로 이어진 트로이의 멸망까지. 또한 이 영웅들의 서사시는 트로이의 멸망으로 끝나지 않고 전쟁 이후 오디세우스의 눈물겨운 귀한 스토리를 담은 오디세이아로 이어지며 그리스 신화 문학의 정수를 뽐냅니다. 이 영상은 도서, 만화로 보는 일리아스를 토대로 제작되었습니다. 우리의 추억 속에 남아있는 그리스 신화와 트로이 전쟁, 그리고 이 내용들을 다루는 불멸의 고전 일리아스를 만화와 설명을 통해 이해하기 쉽게 그려놓았는데요. 만화임에도 불구하고 고증과 각색이 완벽하다는 평이 많습니다. 특히 트로이 전쟁의 배경과 올림푸스 신들의 복잡한 관계 등을 도표로 그려 한눈에 알아보기 편하게 표현하였고 위트 있는 인터넷 밈을 패러디하여 독자들의 흥미를 유발한 점이 아주 좋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전투 장면이 압권인데요. 마치 영화를 보는 것처럼 생동감 넘치는 작화가 아주 끝내줍니다. 그리스 신화의 전반적인 흐름과 일리아스를 만화를 통해 쉽게 접근하여 이해하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 만화로 보는 일리아스를 강력 추천드립니다.